토요일에 수능완성의 토요일에 뭐 했냐면 홍계월전 했어요. 홍계월전. 그래서 홍계월전과 맞물리는 데가 뭐 했냐면 여기에 뭐냐면 정수정전이네. 수능완성에는 정수정전이 나왔고요. 오히려 정수정전보다는요 홍계월전에 초점을 좀 두면 될 것 같아요. 정수정전이라니까 우리 주인공은 정수정이겠죠. 정수정. 자, 요 놈은 어디서 좀 힌트를 좀 얻을 거냐면 232쪽에 34번 보기에서 힌트를 좀 얻을 거야. 34번 보기에 보시면 여성 영웅소설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좀 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자, 정수정전은 수동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정수정의 모습을 그린 여성 영웅소설이랍니다. 그래서 요놈은 여성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형태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성 영웅소설이 뭐라고 조금 나올 거냐면 당시에 조선시대는 여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뭘 할 거냐면 공통점입니다. 모두 다 남장을 합니다. 남장.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의 모습을 하네. 이거는 일종의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사회적 제약이 있었자. 여자가 활동하는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장이 필요했을 거고요. 남장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요, 입신양명을 합니다.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꼭 여성 영웅소설에서는 저 남장으로 했던 거 있죠. 남장. 그 사실이 들통납니다. 남장 사실이 일단 들통이 날 거고요. 이걸 들통이 났지만 임금이 용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용서 또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용인합니다. 사회적으로 용인. 임금이 보통 용인하겠죠. 너는 여자가 분명하긴 하고 나를 속인 건 있지만 그래도 너 같은 훌륭한 장군을 내가 내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남자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능력을 펼치겠죠. 남자와 평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더 뛰어난 그런 뛰어난 업적을 달성한다는 게 여성 영웅소설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런 패턴의 여성 영웅소설은 왜 나왔냐? 당시 여성들의 어떤 의지겠죠? 당시 여성들의 기대와 의지겠죠? 여성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존의 남자들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맨 마지막 줄을 보면 여성 독자층의 의지와 욕구가 반영됐대요. 여성들의 의지와 욕구가 반영됐다. 그래서 우리 EBS에는 정수정전이 나왔지만 오히려 토요일날 했던 홍계월전을 더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홍계월전도 남장을 했었고요. 입신양명을 했죠. 그 다음 남장 사실이 전쟁이 2번 나오는데 얘도 똑같아요. 보시면 보통 여기에서 전쟁이 한 번 있어요. 전쟁의 업적 커다란 업적이 발생할 거고, 남장 사실이 들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업적이 또 하나 나올 겁니다. 대부분 이럽니다. 홍계월전에서도 역시 남장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업적을 하나 크게 이루죠. 그러고서 까무러치잖아.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해서 어의를 대동해서 다 치료를 하려고 했죠. 그때 여자임이 들통나잖아. 그 다음에 다음 전쟁에서 또다시 업적을 하죠. 얘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정수정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수정전도 인물도가 조금 헷갈려요. 인물도가 조금 헷갈리긴 한데 홍계월전 계산하시면 똑같습니다. 심지어는요 관직명까지 똑같으니까 거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누가 나올 거냐면 여기다 뭘 쓸 거고, 임금 쓰고 시작할까? 임금이 있고요. 누가 나올 거냐면 정국공이 있습니다. 정국공. 얘는 병조판서. 우리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됩니다. 얘가 있고, 얘 밑으로는 얘가 자식이 없어요. 오랫동안 자식을 못 하다가 오랜만에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장운이 있는데 정국공이 장운 집에 놀러 가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너무 멋진 애가 있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정국공이 장운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야, 우리 애들 크면 결혼하자 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렸을 때 아빠끼리 서로 약속을 하면 커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요런 상태고, 누가 있냐면 임금 주변에 뭐냐면 진량이라는 간신이 항상 있습니다. 얘는 간신이야. 세모 치고 시작할게요. 얘는 간신의 대명사거든요. 정국공이 이렇게 봤더니 임금 주변에 저 진량이라는 놈이 자꾸 왔다 갔다 껄쩡거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정국공이 임금에게 간신을 멀리하라. 간신을 멀리해주세요.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그러더니 진량이 저 간언을 했으니까 이놈 봐라? 그렇다면 임금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량이 먼저 손수칩니다. 그래서 진량이 임금에게 뭐 하냐면 정국공을 모함합니다. 정국공을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저것도 바보 같은 임금이겠죠? 꼭 어떻게 되겠어요? 긍정적인 정국공의 말을 안 듣고 진량의 말을 듣겠죠? 그래서 이 정국공을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어디로 보내면 절강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절강으로 유배를 오히려 보냅니다. 그럼 절강으로 유배를 간 정국공은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사망합니다. 그와 더불어 정국공의 아내였던 양씨도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운도 사망을 합니다. 양도 다 사망해요. 자, 요 밑으로 누가 있냐면 이제 정수정이 태어났고요. 장운은 장연이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연과 정수정은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얘는 엄마 아빠가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장을 합니다. 남장을 해서 과거 시험을 봐요.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했어?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수정이 임금에게 얘기합니다. 저 사실은 과거 급제한 기념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임금이 진량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야, 지금 과거 급제한 어떤 남자애가 네가 뭐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냐? 진량이 얘기합니다. 아니, 정국공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 너 계속 쪼잔하냐? 너 정국공 내보내고 나서 이제는 아들도 내보내려고 하냐?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얘를 유배로 보냅니다. 어디로 보내면 쪼잔해서 강서로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보내요. 자, 그리고 여기 장년은 역시 과거에 급제를 해서요. 얘도 급제해서 얘는 한림학사가 됩니다. 한림학사가 이미 됩니다. 얘도 급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이 된 장현이 정수정을 만납니다. 야, 정국공 니네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랑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네 누나 내가 남자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혹시 그 누나나 여동생 있냐? 그거 누나인데 누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가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냐면 누나가 죽었다고 일종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써요? 원래 결혼하기로 했던 신부였던 정수정이 죽었으니까 그렇다면 딴 여자랑 결혼을 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랑 결혼하냐면 위상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딸과 결혼을 합니다. 자, 요게 지금 전반부의 인물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 전쟁하러 갈게요. 자, 후반부로 갑니다. 자, 후반부는 홍계월전도 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남장이 걸리기 전에 전쟁을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 남장 걸리고 난 뒤 전쟁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남장을 했습니다. 남장을 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누가 나갈 거냐면 당연히 정수정이죠. 정수정이 대원수로 나갑니다. 대원수로. 그 다음에 나머지 저기 밑에 있는 장현은 부원수로 나갑니다. 자, 정수정이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호왕과 전쟁을 치르는데 호왕의 부하 중에서 마웅이라는 놈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호왕이고요. 호왕 중에 사실은 마웅이라는 얘와 싸우는 거야. 호왕과 마웅인데 정수정이 요 전쟁에서 물리치는 건 마웅입니다. 우리의 정수정은 대원수로 출정을 하겠죠. 대원수로 출정을 하고 그래서 이 호왕의 정확히 말하면 마웅이죠. 얘들을 격퇴합니다. 격퇴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황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임금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왜냐면 눈에 가시 것들인 호황들을 물리쳐줬으니까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임금이 야 대원수로 갔던 나 딸이 있는데 너 나랑 나랑이라네. 내 딸과 결혼해라. 너 사위가 되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원수로 갔던 애가 지금 누구였냐면 장현이라는 애가 있죠. 장현이 부원수 갔잖아. 그러니까 얘는 남자고 얘도 남자로 보이는 거죠. 임금의 입장에서는 얘도 남자 얘도 남자잖아. 내 딸이 있으니까 너 결혼해라. 그 다음 장현 너는 정수정 같은 경우는 총각이어서 내 딸이랑 결혼을 하는데 너는 지금 부인이 있지만 너의 위치로 봤을 땐 부인이 하나 더 있어도 돼. 그래서 내 딸이 있는데 걔랑 결혼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장현은 임금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정수정은 사양을 합니다. 당연히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정수정이 실제로 고백을 합니다. 남장 사실을 알립니다. 그래서 남장 사실을 알리고 나서 나름대로 어떻게 했어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사죄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했잖아. 남장 사실을 알린다고 해서 그냥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한다고 그랬죠?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해서 용서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러면 정수정 너가 여자였으면 어떻게 됐지? 했더니 예전에 정국공이랑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너는 장현이랑 그런 부부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장현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원래 정수정이랑 결혼을 해야 한대.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원래 결혼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내 딸과 또 결혼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주하고 그 다음 플러스 정수정과 혼례를 지시합니다. 정수정과 혼례를 지시합니다. 지시해. 그러니까 한 번에 두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원래 부인이 있죠. 그래서 지금 3명의 철을 거느리게 되는 게 바로 장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정수정과 장현은 나름대로 우리 홍계열전에서도 나름대로 그냥 임금이 시켰으니까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근데 장현 옆에는 항상 첩이 있다고 그랬죠. 부인 말고 첩. 홍계열전과 똑같이 첩이 뭐냐면 영춘입니다. 얘가 첩이고 홍계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했어요? 홍계열전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었죠. 정수정도 지나가는데요. 영춘이 고개를 빳빳이 듭니다. 아니 이런 싸가지가 있나 해서 얘를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서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처형을 합니다.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렇게 참 좋아하는 첩을 아끼는 첩을 왜 죽였냐 하면서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정수정과 얘가 갈등이 생겨. 영춘이를 처형한 것 때문에 둘이 갈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홍계월전에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장현의 시어머니가 역시 정수정과 티격태격합니다. 그러면서 정수정은 어디로 가냐면 나는 그러면 내가 살 길을 살기 위해서 청주로 가서 혼자 삽니다. 청주는 뭐냐면 일단 성곽에 가서요. 군인들 훈련시키면서 살아갑니다. 다음 2번째. 자, 남장이 발각됐죠? 남장이 발각될 거고요. 발각됐고요. 그 다음에 용서를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도 있잖아. 자, 남장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남장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한 번 업적이 있고, 그 다음에 밝혀지고 나서야 업적이 있다고 했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번째 업적이 있는데, 요번에는 뭐냐면, 호황에 철통골이 들어옵니다. 철통골이.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임금에게 여러 신하들이, 이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천거하냐면 이거는 정수정밖에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정수정을 천거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럼 신하 니네들이 그렇게 천거를 한다니 그럼 정수정을 다시 컴해야겠구나 라고 불러요. 그래서 정수정을 불러요. 정수정은 임금이 시키는 일은 제가 분명히 하지요. 그래서 임금이 정수정에게 출정하라 출정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호왕의 부하 중에 철통골입니다. 철통골. 그래서 정수정이 호왕의 부하 중 철통골이 침입을 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서 당연히 어떻게 해서 격퇴시켜버리죠. 격퇴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따라가냐면 장현이 따라가는데 장현이 이제 싫어요. 왜냐면 영춘이를 죽였죠. 그것 때문에 둘의 관계가 멀어졌었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장현이 중군장으로 갑니다. 중군장은 뭐였냐면 보급로를 공급하는 거였어요. 뒤에서 쌀이나 뭐 무기나 이런 거 갖다 주는 건데요. 정수정이 적진에 들어가는데 장현이 늦게 옵니다. 그래서 정수정이 장현을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고 너와 나의 부부이긴 하지만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다. 근데 너 왜 전쟁터에 늦게 왔냐? 장수가 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는 죽어야겠다라고 해서요. 정수정이 어떻게 하냐면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현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게 있다면 너와 나 사이는 이미 공적인 사이도 있지만 부부의 관계인데 어디 감히 남편을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수정은 뭔 개소리냐. 전쟁터에서 사적인 게 있고 공적인 게 있다면 당연히 공적인 게 우선이겠지. 그래서 얘는 처형을 지시합니다. 목을 자르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처지가 마땅한 처지가 있어서 배가 바람이 불지 않아서 늦게 온 거니까 용서해줘야 합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다니? 그러면 곤장을 때립니다. 곤장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둘이 화해를 한다. 이런 얘기가 전체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알아둘 것은 뭐였냐면 요거 남장사실이 걸렸을 때, 안 걸렸을 때 두 번의 전쟁이 꼭 나온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어디? 그 다음에 여기 뭐 한 1번 정도 될까? 자, 2번 정도는 오히려 유사작품은 토요일날 했던 그 지점입니다. 뭐냐면 홍계월전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놈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이놈에 초점을. 필기할거든 필기하고. 자, 필기는 토요일 걸로 영상 보시고. 자, 요놈을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지금 가나다에서 세 장면을 끊어놨습니다. 세 장면을 한번 볼게요. 가볼게요. 이때가 대업 29년 이른 봄이었습니다. 임금은 각도의 제후와 문무백관을 모아 조회할 때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청주 정수장이 아직 부인을 맞지 않았고 취맥에 한 공주가 있으니 수정을 부마로 삼고자 합니다. 부마는 사위입니다. 사위.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였냐면 우리 EBS에 나온 지점은 여기야. 여기가 나왔구나. 여기. 그죠? 아직 남자가 여자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호황을 물리친 거야. 여기를 물리친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훌륭한 장금을 내 사위로 삼아야지 하는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신하들은 일시에 분부가 지당하다고 아뢰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정수정을 불러 이 사연을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분부를 들으니 혼비백산하여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당연히 왜 아무 말도 못하냐면 남장이 걸린 거죠. 걸린 셈이죠. 얘기하게 되면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신이 미천한 몸으로 어찌 금지옥엽의 배필이 되겠습니까? 사양하는 거네. 만만 불가오니 패하는 살피어 분부를 거두어 주시고 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세요. 사양했네요. 임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주를 경에게 시집 보내려 함은 지임의 두터운 뜻이다. 이렇게 사양하면 지임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니 다시는 고집하지 말아라. 이건 좋게 설득한 거네. 그리고 장현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장현.
대원수로 간 정수정도 내 사위로 삼고 싶고요. 장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에게 누이가 있는데 나이 18살이다. 경이 비록 취처를 했지만 결혼했다고 그랬지 아까? 벼슬로 보면 좋기 두 아내를 둘만 하니 사양치 말아라. 장현이 황공하여 사은하여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고맙습니다 라고 했고요. 정수정은 못한 겁니다. 임금이 조회를 파하자 정수정이 장현과 함께 예부상서 맹동현의 집에 와서 술을 먹으며 한담을 나눴습니다. 맹공이 말했습니다. 아니 두 형이 공주의 배필이 되어 부귀를 누리게 되었으니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정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현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재상으로 다시 부마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어찌 축하를 받을 일입니까? 장현이 정수정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군후는 장차 어떻게 할 거요? 정수정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처자가 있는 자도 오히려 면치 못하는데 나 같은 호라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해야죠.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수정이 표를 지어 올렸습니다. 일종의 사제 글이겠죠. 이 표는. 그러면 지금 고기가 어디냐면 여기 사제하는 여기야. 이부상서겸 병마도 총독 청주 후. 정수정은 머리를 조아려 100번 절한 후에 표를 올립니다. 신의 나이 11살에 아비가 절강에 유배지에서 죽으니 아까 절강으로 유배 갔다고 그랬죠. 어디냐면 여기 절강으로 유배 갔다고 했죠. 여기. 유배지에서 죽으니 혈혈한 아녀자의 몸으로 의탁할 곳이 없어 스스로 외람된 생각을 하여 천자를 속이고 음양을 바꿔 입신양명했습니다. 이에 이는 원수 진양 세모차겠죠? 진량을 배워 아비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비의 복수를 위해서 남장을 했어요. 이제 실토하네. 천만 뜻밖에 천한 신을 공주의 배필로 삼으려 하시고 감히 끝까지 속이지 못하여 진정으로 하려니 신이 임금을 속인 죄를 밝힙니다. 또 아비 살아계실 때 장현과 정혼하여 납체를 받았으니 납체라고 한다면 일종의 결혼 예물을 나눈 거야. 신이 본적을 감추었기에 장현이 이미 원씨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본적을 감췄다는 건 이미 없어졌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거짓말했었죠? 우리 누나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했어. 신은 이제부터 규방에서 홀로 늙고자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는 살피세요. 임금이 다 읽어보고 크게 놀랐으며 만족 온 조정에 신하들도 놀라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장현을 불러 정수정의 표를 보고 말했습니다. 경이 이전에 정수정과 언역한 적이 있느냐? 아니구나. 장현이구나. 장현이 대답했습니다. 아비 생시에 정훈과 정혼하여 빅물을 전했는데요. 그 사이 혼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정수정이 물었더니 수정이가 지 누이는 죽었다고 하기에 저도 신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고 정수정이 음양을 바꿨는지 저는 몰랐어요. 임금이 서한을 치며 말했습니다. 책상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런 여자는 참으로 고금에 드문다. 그리고는 표에 비담을 내렸습니다. 명령서겠죠? 경애표를 보고 비답에 내릴 말을 생각지 못하겠다. 부모 형제가 없는 규중에 연약한 여자로서 기특한 생각을 내어 가문을 일으키고 원수를 갚으려 만리 전쟁터에 화살과 돌을 무릅쓰고 큰 공을 세워 돌아왔으니 이는 팔척 장정이라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군요.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과정이네. 한낱 여자로서 이런 일을 하여 빛나는 이름을 천하에 진동하였다. 짐이 그 재주를 사랑하여 부마로 삼으려 했는데 이제 정체가 드러나니 도리어 국가의 불행이구나. 군신은 부자와 마찬가지니 청제할 필요는 없다. 용서하네. 경등이 혼사는 짐이 맡아서 추진하겠다. 모든 직임을 환수하고 혼을 내진 않겠지만 직은 뺏었네요. 청주를 시금은 요즘으로 말하면 공무원 연금 정도 삼아줄 것이니 그리 알거라. 너 관직 내려오고 연금 먹고 살아라. 이런 정도. 정수정이 비답을 보고 다시 표를 올려 혼사와 시급을 그러니까 연금 굳이 사양했으나 임금이 끝내 허락하지 않고 정수정은 마지못해 입궐하여 사은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어느 지점이냐면 남장이 이제 사실에 실토됐죠. 그 사회적인 용서를 받고 이제 다시 전쟁터에 나가는 거야. 여기 철통골이 찾아왔은 요전쟁입니다. 요전쟁.
정수정이 소와 양을 잡아 3군을 잘 먹인 후에 또한 술을 내어와 마시며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좌우 군사에게 중군장 장현을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무사히 쇠사슬로 장현을 올가매고 장대 아래로 데려왔는데 장현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남편인데 부인 앞에서 무릎 꿇고 싶지 않은 거죠.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진 거죠. 정수정이 크게 화를 내서 말했습니다. 아니 임마, 도적이 국경을 침범하여 임금께서 근심하며 나에게 도적을 막으려 했다. 내가 임금의 명을 받아 밤낮으로 근심하는 차인데 그대는 어찌하여 막중한 군량미를 때에 맞춰 대령치 않았느냐. 대장의 명령을 어긴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군법에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그대는 나를 원망치 마라. 그러면 지금 여기 어디냐면 발각되고 나서 철통고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정수정이 이제 장현을 데리고 이제 왜 군량민을 늦게 가져왔느냐, 그 지점이야. 그래서 정수정이 뭐냐면 나는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게 중요하니까 처형을 시키겠다라고 해요. 근데 많은 신하들이 그건 안 되니까 군장으로 낮추게 됩니다. 무사를 명하여 장현의 목을 베라고 했습니다. 장현이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용렬하지만 멍청하지만 그대의 남편이다. 소소한 혐의가 있다고 하여 군법을 핑계로 남편을 곤욕하는 것은 여자의 도리가 아니다. 이는 공적인 것보다 사적인 것에 초점을 뒀네. 이 말을 들은 정수정이 항복을 받으려는 뜻이 더욱 강해졌다. 또 욕심이 난 겁니다. 이놈 댐비네? 좋아, 끝까지 한번 가자. 뭐 이런 거죠. 그대는 이 일이 돌아가는 형세를 모르나? 국가의 중심을 맡았으니 그대는 이미 내 수하에 있는데 그대가 법을 어긴다면 어찌 부부의 의리에 구애하여 군법을 어지럽히겠는가? 그대가 나를 초계 지푸라기 하찮은 것 하찮게 여기는데 나 또한 그대 같은 장군을 원치 않다 하면서 무사를 재촉했습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자 장현이 대답할 말이 없어 다만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수만성 군량미를 육로로 운반치 못하여 강으로 옮겼는데 순풍을 만나지 못하여 늦었을 뿐이요 어찌 나의 죄라고 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려고 강물로 왔는데 바람이 안 불었다. 장수들이 또한 사세가 그렇다고 하면서 간절하게 말렸습니다. 정수정은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말했습니다. 명령을 어긴 죄가 작진 않으나 여러 사람의 안면을 보아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냥 넘어가진 못한다. 정수정이 무사에게 곤장을 치라 재촉하여 10여 대에 이르자 끌어내서 분부했습니다. 이날 회군하여 황성으로 가다가 강서의 지경에 이르자 강서는 지금 어디냐면 아까 누가 간대야? 진량이 유배 간 곳이었죠? 빼먹었네.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디로 가냐면 강서의 진량이라는 놈이 여기 유배 갔죠? 아버지의 어떻게 써요? 원수를 갚아야겠죠? 그래서 얘도 함께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수정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라 군대를 사적으로 이용했죠? 그런 면을 봤을 때 정수정의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처형에는 좀 문제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군대를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사적으로 이용했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판하자면 정수정의 한계겠죠? 정수정의 한계 정도 되겠네. 군대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따로 진량을 제거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진량이 유배가 가 있는 곳은 얼마나 되느냐? 한복이 말했습니다. 수십 리 정도 됩니다. 정수정이 분부하여 철기를 거느려 진량을 결박해 오라고 했습니다. 한복이 명을 듣고 나는 듯이 가서 진량의 적의 속을 바로 돌입하여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진량이 놀라서 시중 들던 노비들이 연고를 묻는데 한복이가 칼을 들어 노비를 베고 초당에 달려들어 군사를 호령하여 진량을 결박했습니다. 진량은 혼비백산하여 무슨 일인지 모르고 다만 살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한복이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군사를 재촉하여 본진에 들어와 정수정에 고했습니다. 정수정이 장조를 좌우에 벌려 세우고 진량을 잡아들여 장대 아래 꿀린 후에 노기가 크게 일어나 전날 아버지를 모해하던 죄상을 문초했습니다. 진량이 이때를 당하여 어찌 변명할 말이 있겠습니까? 작가가 개입했네. 다시 다만 슬퍼해서 말했습니다. 생이 지은 죄는 만번 죽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대원수가 생명을 아끼시고 넓으신 덕으로 잔명을 좀 살려주신다면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할게요. 정수정이 크게 노했다. 너는 나와 한 하늘 아래서 살 수 없는 원수다. 어찌 살길 바라느냐. 무사를 명하여 빨리 배라하니 이윽고 잔량의 머리를 바쳤습니다. 머리가 잘렸군요. 정수정이 상탁을 배설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제사상을 배설하고, 배설한다는 건 차린다. 나라에 첩서를 올려 전량을 죽여 원수를 갚은 일일 죄를 청했습니다. 장현은 본부의 병사를 거느려 바로 본주인 기주로 돌아가라 한 뒤 대군을 몰고 경사로 갔습니다. 여러 날 만에 경성에 이르자 임금이 백관을 거느려 심리 밖에 나와서 대원수 정수정을 맞으며 손을 잡고 노고를 위로했답니다. 결국 많은 칭송을 했다, 뭐 이런 얘기였네요. 자, 됐고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